사상 최초 자연재해로 인해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대학들은 전형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포항과 달리 전북에서는 여진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딴 지진으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년도 전북의 내진 보강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주시가 오늘 전라감형 복원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수능시험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교들은 앞으로의 일정이 걱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국어 영역이 진행될 시간, 수능 시험장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면서 학교들은 당장 내일 수업을 위해 교실 정리에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수험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일주일이 만약 1년 같았는데 그 일주일을 또다시 버티지 않으니까 갑자기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공부해온 참고서와 문제집을 이미 버린 학생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법 책을 제가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학부모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게 컨디션 조절을 해왔는데 그게 흐트러질까 봐 제일 걱정이죠. 학교들은 일제히 대책회의에 나섰습니다. 당장 수업 일정과 급식 일정까지 정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능 날짜에 맞춰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까지밖에 걷어놓은 게 없고 새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자연재해로 수능이 연기된 건 1993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앞으로 남은 대입 일정에도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능 시험이 연기되면서 시험지 보관과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들도 전형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연기로 가장 보안에 신경 써야 할 것은 문답지 보관입니다. 현재 수능 문답지는 6개 시험지구 지역교육청에서 보관 중입니다. 교육청 직원과 경찰이 함께 1일 3교대로 24시간 문답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학교로 시험장이 배치된 학생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교실이 변경됩니다. 시험장 현수막과 책상에 부착된 수험번호 등은 제거해 보관하고 일주일 후에 재사용합니다. 다음 주 수능 전날에는 예비 소집 없이 간단한 유의사항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능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일주일간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각 학교에 관련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수험생들의 심리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미뤄짐에 따라 대학의 전형 일정도 줄줄이 늦춰졌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수도권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은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전북대는 다음 주 예정된 수시 면접과 다음 달 15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수능 성적 통보일이 일주일 늦어지는 만큼 정시 전형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정시 추가 모집 마감이 3월 초순을 넘기게 돼 대학 학사 일정에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수능이 연기되면서 도내에서는 휴업을 계획했던 고등학교 가운데 자사고와 특성화고 등 9개 고등학교가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뒤 포항에는 현재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더 이상 여진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문자는 봤는데 여기서는 못 느꼈는데 제가 집이 부산이라서 전화해 보니까 부산에 저희 가족들은 느꼈다더라고. 자다가 깰 정도였다고 해요. 포항에서는 여진이 4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아직까지 여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의 여파로 크게 놀란 도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지진에 대한 걱정 없이 잘 돌아다녔고 그리고 여진에 대해서도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이제 안 나나 보다 여진도 이제. 포항 본진이 일어난 뒤 수백 건에 이르던 지진 감지 신고 역시 더 이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와 같은 비상대응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개월 사이에 한반도에 강진이 2번이나 덮친 만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언제 또다시 여진이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진 가능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도민들은 지진 관련 속보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경주에 이어 어제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다시 확인됐습니다. 안전대책이 시급한데 내년도 전북의 내진 보강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시간, 전북도청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가 흔들립니다.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흔들림과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전북에서도 208건이 접수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딱 지진이 치고 있다가 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옆에 봤는데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여기도 전주에도 지진이 일어난가 해가지고요.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겁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견디는 내진 보강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36억 원보다 3배 가까운 96억 원을 내진 보강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88억 원으로 올해보다도 줄고 당초 계획한 예산의 43%에 그쳤습니다. 지진 안전 대책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부랴부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수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책은 이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재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진 보강 예산에 투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45%인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5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 같은 예산 투자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옛 전북도청 자리에 전라가명을 복원하는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2019년까지 전라가명의 주요 7개 시설을 복원해서 전주 원도심의 문화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가명 재창조 복원! 조선시대 전북과 전남, 제주도를 관장하던 전라가명을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옛 전북도청사가 철거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복원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19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해 전라가명 7동의 시설이 복원됩니다. 복원 면적은 실제 전라가명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고증을 살려 선화당, 내야, 관풍각 등은 당시 위치에 그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적을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역사적인 위치와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을 지었고요. 전라가명은 한옥마을, 전동성당, 풍남문에서 구도심을 이어주는 거점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전라가명 제2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의 권역이 훨씬 더 커지면서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 사업은 내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그 중심이었던 전북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전라북도의 몫을 살려내고 전북의 자존을 살려내는 그 상징적인 사업이 전라가명 복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복원되는 전라가명을 시민들이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ICT를 도입한 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버스가 전주 공장에서 생산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까지 150대를 생산해 친환경적인 전기버스 대중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처음으로 개발한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입니다. 고용량 배터리를 갖춘 일렉시티는 72분 충전으로 319km를 달릴 수 있고 30분 만에 단기 충전으로도 17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은 8년의 연구 기간을 거쳐 27인승 무공해 전기 버스를 생산했습니다. 일렉시티는 서서 몸을 기댈 수 있는 레스트와 앞뒤 출입문 초음파 센서처럼 고객 안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현대차는 올 연말까지 20대, 내년까지 150대의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수소버스 생산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전주 공장을 친환경 상용차 메카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기버스 한 대 가격은 4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조금이 절반이라 버스 업체가 나머지 2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런 부담에도 부산의 시내버스 업체 두 곳은 매연이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며 20대의 전기 버스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충전 비용 자체가 전기가 아무래도 지금 CNG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공급을 받으니까 그 비용이 조금 비싸게 저희가 인수를 하더라도 그 충전 비용에서 절감이 돼서. 그러나 전북의 시내버스 업체들은 아직 전기버스 구매 계획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기버스가 친환경적인 데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전주의 버스 업체를 설득해 전기버스 구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향토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30대 대기업군에 포함된 하림이 동반성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하림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해서 700여 협력업체 성장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림이 농가 등 700여 협력업체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하고 더불어 같이 가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행복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림은 우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전에 위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대금 지급 조건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반 성장 홈페이지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합니다. 농가와 하림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서로가 모색해서 농가의 소득의 향상이 되고 하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토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30대 대기업 반열에 오른 하림이 함께 성장하자고 내놓은 약속에 700여 협력업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폐기물 발전소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전주지법 행정부에서 열렸습니다. 업체 측은 폐기물 연료 연소 등은 발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전주시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전주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업체가 자원순환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발전시설을 지었다며 건축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조만간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안 소송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과 법사랑위원 전주지역연합회가 주최한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와 장학금 전달식이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법사랑위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전주 지역 중고등학생 207명에게 장학금 7,300여만 원을 전달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전주의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주시 선호송동의 한 기도원에서 정신지체장애 2급인 32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팔과 다리가 보자기로 묶여 있었고 가슴 주변 뼈가 부러지고 얼굴과 몸에는 수십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난동을 부려서 보자기로 손을 묶고 때렸다는 A씨의 어머니와 기도원 목사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일부 지역에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